1년간 욕먹을 거 다 욕도 먹고 거구론자다, 음모론자다, 국민의원 9명이 넘어가면 결국은 현안 통과돼요. 그중에 벌써 2명 넘어갔는 거 알고 계십니까? 누굽니까? 제일 먼저 김용태가 넘어갔습니다. 간첩, 좌파 아닙니까? 조경태. 또 이제 7명만 넘어가면 국회에서 현안이 3분의 2를 넘어서 통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이 뭐겠습니까? 못 이겼던 그래, 최단일 뉴스가 구독자 오르면 뭐하냐고. 결국은 패배하잖아요. 결국 우리 포함에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그럼 최단일 뉴스 이거 진행해서 뭐합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이거 체제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걸 뻔히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자유민주주의 안돼! 겁이 나고 무서워서 구속될 수도 있고 또 경찰 또는 뭐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뭐 위협도 받고 뭐 그런 속에서 제가 그냥 모르겠다, 에이 씨바닥 떠나자 해서 그냥 뭐 조용히 사라질 수도, 물론 저는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언제나 여호와께 찬양 찬송을 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역사적인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고 있고, 저 생명 역시 절대로 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관하실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뭐 그런 선택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 역시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쉬고 싶다. 네, 뭐 경찰서에 어제도 제가 불려가서 어제 3번째 갔죠. 불려가서 조사받으면서도 네, 어쨌든 네, 저 역시 뭐 그러다가 뭐 포기하고 또 쓰러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27년간 가르쳐온 강사로서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도 을사오적처럼 내 일신의 안녕과 평안을 선택하는 대신에 나라 팔아먹은 그런 을사오적이 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따라는 힘들지 몰라도 그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은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가르쳐봤던 역사 강사로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이대로 망하거든요. 두고 보십시오.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일찍 저녁 뉴스 보러 오신 분들께 뭐 제가 어젯밤이었죠. 어젯밤에 전한길이 네이버 자유한길당 카페에 올린 노래 하나, 전한길에 대해서 어떤 분이 노래 지어서 올렸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 가사가 꼭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1년간 이렇게 전학 뉴스 진행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현재로서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패배했지 않습니까? 1년간 욕먹을 거 다 욕도 먹고 거구론자다, 음모론자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소리 듣기도 하고, 그죠?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침묵하면 괜찮았을 건데 괜히 목소리 내물에서 그들에게 뭐 이렇게 욕먹는 길을 많이 선택해 왔을 건데 지금까지 우리 이룬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지난해 이맘때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직무복귀를 그렇게 외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 버렸죠. 그것도 문영배와 같은 불의한 헌법재판관 8명에 있어 8대 0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관들이 그렇게 재판하니까 선고해버리니까 우리가 왠지 잘못한 것처럼 이래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나쁜 인간들입니까? 그 뒤로 원하지 않았던 6.3 조기 대선이 있게 되고 그 조기 대선 결과 역시 원하지 않던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근처에 오지 마라 해서 결국은 출당당했죠.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출당당했고, 전한길 역시 중도파 한동훈이라든가 친한파 또는 중도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극우라고 부르는 이런 전한길, 뭐
대통령 선거본부 근처에 어르신도 그러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배제당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국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전한길 역시 버림받았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지는 거 막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김문수 지지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이영돈 감독과 함께 영화도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함께 관람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김문수 후보 지지 이재명 정권 막으려고 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겠다는 음포는 7번 정도 당했지만 실제로 3개를 고발했더라고요. 네, 그래 고발당해가고 또 뭐 부산경찰서도 출석하고 영등포 경찰도 출석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지 못했죠.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무슨 내란이냐. 전 세계적으로 최고 통치권자가 비상사태 선포했는데 그게 무슨 내란이냐. 내란이 될 수가 없다. 우리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더라도 헌법 77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이라 나와 있고 형법 87조를 보더라도 내란이 되려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폭동이 어디 있었습니까? 폭동이 있었습니까? 부상자 한 명도 없고 사망자 한 명도 없는 폭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헌문란이 어디 있었습니까? 국헌문란이 있었다면 2시간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될 수 없었잖아요. 방해받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헌법에 근거해서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했잖아요. 국헌문란도 없었고 폭동도 없었기 때문에 형법 87조를 보더라도 그리고 헌법 77조를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랐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게 1+1은 2처럼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명하지만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선동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비상계엄은 내란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가 돼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망가지고 사법부가 망가지고 선관위가 망가진 이 속에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절대 무너져서 안 되는 3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다 무너져도 지켜야 될 3가지가 언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귀와 눈이 다치잖아요. 그럼 잘못 판단하게 되잖아요.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게 된 게 바로 좌파 언론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사법부라도 살아있어야 입법 잘못하고 행정 잘못하더라도 법의 심판만이라도 정의롭다면 억울한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을 건데 사법부가 무너져버리면 이 세상에서는 호소할 곳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3번째, 선관위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선관위가 부정선거 원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과 한 통속 아닙니까? 결국은 이 3가지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장했던 법치와 공정과 정의는 다 패배했고 그래서 결국은 부정선거 결과 이재명이 당선돼 버렸고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고 사법부가 무너지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고 또 언론이 무너졌다 보니까 그 많은 국민들조차도 비상계엄은 내란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은 당연하다고 믿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이나 전한길이나 우리는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당한지 지금까지도 실패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더 충격적이게 다가옵니다. 오늘 또 있었지요. 6.3 지방선거 날, 그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고 이제 개헌이 단행됩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라는 법의 체계에서 가장 높은 헌법마저도 바뀌면 이제는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6.3 지방선거는 이길 것 같습니까? 현재 15대 1
경상북도 하나 빼고 대구까지도 김부겸에게 넘어가서 전국적으로 결국은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뭐 그 정도로 이미 지방선거는 현재 여론조사나 분위기를 보더라도 그리고 오늘 심지어 26조 원 돈 풀어가지고 이재명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도록 하기 위한 이건 매표행위 투표표를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국힘의원들은 막아야 되는데 이재명이 국회에 와서 연설하는데 다들 희닥거리고 쳐웃고 이지랄하는 꼴하지 보니까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당 이중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중대지 무슨 국민의힘이 뭐가 다릅니까? 반대하는 척만 하지 진짜 싸우려면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이미 졌다고요. 아직도 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이길이라고 기대하는 곳이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보십시오. 어느 지역에서 이길 건데요? 어느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든 광역의회든 기초자치단체 의회든 간에 어느 곳에 이길 건데요? 언론이 이미 좌편향되어 있고 국민들은 세뇌당하고 있는데 이재명 잘한다. 이재명 지지율이 69% 70%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마당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이미 필패입니다. 뻔히 보이죠? 국민의힘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200명에 찬성해야만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손잡아주면은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 친한파들이 이재명 손잡고 결국은 3분의 2를 넘겨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듯이 개헌안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2를 넘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 9명이 넘어가면 결국은 개헌안 통과돼요. 그중에 벌써 2명은 넘어갔는 거 알고 계십니까? 누굽니까? 제일 먼저 지난해 6.3 대선 당시에 비대위원장 지낸 친한파 전형적인 엔추파도스, 가짜 보수, 가짜 위장 보수 김용태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힘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나와서 제일 꼴찌표 얻었던 간첩 좌파 아닙니까? 조경태 이미 2명 넘어갔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용태와 조경태가 넘어갔죠. 이제 7명만 넘어가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3분의 2를 넘어서 결국 통과되게 됩니다. 이런 이재명 지지율 70% 가까이 되는 이런 여론의 속임 속에서 당연히 6월 3일 날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개헌안은 다들 국민 찬성하겠죠. 결국은 우리가 막을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 정리해드린 대로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자유대한민국, 한미동맹 그리고 법치주의 다 무너지고 상식 무너지고 범죄자가 집권하게 되고 한미동맹이 깨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당했고 원하지 않았던 이재명 좌파 정권 탄생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6.3 지방선거에 패배하고 개헌까지 이루어지면 우리는 뭐하죠? 재난뉴스는 뭐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뭐합니까? 재난뉴스 해서 뭐합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지만은 다 패배하고 결국 우리도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제가 깨구리 죽어가는 거 똑같다 그랬죠? 따뜻한 물에 깨구리 넣어놓으면 깨구리는 변온 동물이라서 물 온도가 따뜻해지는 걸 못 느끼고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펄펄 끓는 물이 내가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못 느끼는 게 깨구리 죽음이라고요.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은 재난 뉴스도 결국은 목소리 내고 제가 지금 고발을 열 몇 건 당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비판하다가 저 이준석과 한동훈 같은 인간들 그렇게 목소리 냈지만 우리는 다 패배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서 대한민국도 제발 이재명 저 제메네이 그리고 저 제대로 이대로 좀 잡아가 달라고 부정선거 제발 미국에 이어서 한국도 FBI, CIA 보내서 조사해 달라고
외치려고 하지만 외치는 집단이 있어야 뭐 도와주든지 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국민의힘 비판했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다. 가짜 보수다.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보세요. 이재명이가 국회에 와서 연설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그거 차 앉아가지고 쳐웃고 있고 이지랄해. 이런 속에서 여러분 뭐 슬프지 않습니까? 자괴감이 느껴지죠. 야, 이런 대한민국, 내가 진짜 우리 청년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은 기성세대한 사람으로서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무능하고 너무 무책임한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 저는 어젯밤에 사실 잠 못 잃었습니다. 이 옷도 오늘 사실은 그냥 입고 있다가 오늘 씻지도 못하다가 아까 영화 더 웨더 카르텔 부정선거 알리기 위한 그 신촌에서 무대 인사를 김현태 단장님하고 다녀온다고 사실 이 옷도 뭐 그냥 집에서 입고 있던 옷입니다. 그래서 잠깐 세수만 하고 샤워만 하고 금방 왔는데요. 어젯밤에 그 잠을 제대로 못 잃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뭐 저한테 누가 보내왔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노래 있나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저녁에 제가 카페, 자유한국당 카페 올렸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길래 막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이 뭐겠습니까? 무기력감. 그래, 천황일 뉴스가 구독자 오르면 뭐하냐고. 지금 현재도 한 2만 명, 보통 어제도 한 3만 명 가까이 보던데 실시간으로 다음날 되니까 뭐 몇백만 명 보겠지만은 보는 사람만 보잖아요. 이래서 바뀌어집니까? 결국은 패배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뻔히 바라보고 있어야지. 그럼 전환뉴스 이거 진행해서 뭐합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고요. 이재명 정권 탄생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돼가고 한미동맹 깨지고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뭡니까? 이거 체제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돼가고 있는 걸 뻔히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깨구리 죽어가는 그 속에 우리 깨구리와 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어제 사실 잠을 못 잃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좀 자고 싶었는데 도저히 오늘 또 미팅도 몇 개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도와달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께 심판해 주시라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디 지혜를 주소서. 지금 전환길 뉴스를 그냥 이렇게 진행해 한들 그래도 보수 우파 중에서는 지금 실시간으로 전환길 뉴스 구독자가 제일 많거든요. 시청하는 분이 제일 1등 아닙니까?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이 자체 한들 뭐합니까? 이대로 가면 결국 우리 뻔히 쳐다보잖아요. 전환길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서 장동혁 믿어주자. 탈당하려고 하다 그래도 장동혁 설마 장동혁은 나머지 국힘 의원 106명과 달리 그래도 속마음은 윤석열 대통령 그래 윤핵인 주장하고 있겠지 생각하겠지. 지난해 전당대회 때 대전연설회 때 윤핵인 전환길 당원들 아스팔트에서 탄핵반 주장했던 그분들을 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외쳤던 장동혁과 김민수 최고위원 그래도 믿고 가자 라고 지금도 해서 제가 탈당을 철회했지만은 그럼 지금 나아지는 게 뭐가 있냐고. 국민의힘은 결국 못 바꾸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권한테 그냥 폼만 잡고 있지 나머지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금 뺐지. 그들의 관심은 제가 이야기했죠. 국가와 국민의 안중이 없습니다. 아이, 국민의힘 의원들 반박해봐. 국민의힘 의원들 반박 해보라고. 국민들 앞에 당당히 당신들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지켜냈냐? 비상기업은 정당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냐? 적어도 대통령 덕분에 배치 단 인간들이라면 당당하게 그들한테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반박 못할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일신의 안녕을 우선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2년 뒤 2028년에 있을
다가오는 총선에서 너 때문에 금배지 한번 더 달까? 그것밖에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 친윤이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금배지 달아놓고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앞에 혜택 보고는 어느 순간 다 윤석열 대통령 버리게 되는, 눈치 보다가 결국은 먼저 버리느냐 나중 버리느냐의 그 차이만 있었을 뿐, 막판에 가서는 장동혁 대표마저도 전륜에다가 계엄 사과에다가 이대로 가면은 제가 어떻게 될까 요즘 어젯밤에도 고민하다가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결국 남는 게 뭐였습니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개헌을 막아낼 수 있을까? 과연 개헌가 이루어지려면 이재명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뻔히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먼 훗날이 지났을 때 전환길 스스로, 제가 학원 강의, 역사 강의하다가 광장에 나온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청년들한테 빚 갚기 위해서 나왔다 그랬죠. 제가 밑바닥에서 빚을 져가지고 대구에서 학원 사업, 출판 사업 하다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공무원 강의로 전향해서 1등 강사, 1타 강사 되어서 가지고 돈 많이 벌게 됐잖아요. 그래서 빚 25를 다 갚았다고요. 그 빚 25 갚게 된 건 누구 덕분입니까?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을 납부해 준 것은 수강료를 내주는 공무원 수험생들, 제 제자 2030 청년들이 제 강의를 들어준 덕분에, 그분들이 제 고객 아닙니까? 그 고객 덕분에 제가 빚을 갚았다 아닙니까? 그럼 저는 제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밑바닥에 빚 25억 빚더미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빚만 다 갚고 죽어도 좋습니다. 제발 빚은 다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빚 다 갚고 나면 죽어도 좋다 했는데 실제로 빚은 다 갚았다고요. 너무나 큰 은혜이자 제 수업을 들어준 제자들이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 강사로도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냥 1타 강사 됐으니까 그냥 내 일신 안정만 하면 되지,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자라고 생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이후에 다들 내란이라는 걸 보고 이건 아니지 않냐. 선관위가 무너지고 언론이 무너지고 언론이 편향되고, 그리고 사법부가 무너지고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이상한 공수처의 오동훈이가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체포영장 신청하고, 그때 이순영 판사, 서부지법의 이순영, 2차의 신한미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체포영장, 그리고 이차은경입니까? 서부지법 판사가 역시 구속영장 발부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런 속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제자 세대들을 위해서, 그래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 뻔한데 내가 나중에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간에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제 인생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듯이 또 죽음 앞에 가면 내 삶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돌아봤을 때 엄청 후회될 것 같았거든요. 2024년 비상기업이 있었지. 그 전부터 이미 좌파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만들고 친중 좌파 세력들이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고 한미동맹 지키고자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파면되고, 이것을 결국은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 목소리 내지 못하고 외면했다면은 먼 훗날 죽음 앞에 가 있을 때 제가 후회될 것 같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비겁했다. 그리고 내가 약속했지 않냐? 빚만 다 갚고 나면은 내 제자들, 청년들, 2030 청년들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근데 나는 비겁했지 않냐? 그들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제 삶이 너무 후회될 것 같았다. 그래서 목소리라도 내야 되지 않겠냐? 빚 갚는다는 심정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